자, 빰. 자, 맨 처음 볼게요. 화학과 우리생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단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그냥 정리하면서 가요. 다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 그치? 아닌가? 다 들었던 인원인 것 같은데? 그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불의 발견과 이용에 관련해서 금속의 재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금속의 재련이 되기 전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석기부터 먼저 시작해야죠. 그죠? 구석기 다음에 뭐 나왔어? 신석기 나오고, 신석기 다음에 뭐 나와요? 청동기 시대가 나오죠. 잠깐만, 갑자기 역사 이야기라서 그러는 거야? 자, 청동기 다음에 뭐가 돼요? 철의 재련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금속의 재련에서는 청동기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철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까지만 같이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 중세와 근대 연금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말했어요? 이러지 마 나한테. 아, 다 알잖아. 사원소 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사원소설이 뭐예요? 물불, 흙, 공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물불, 흙, 공기가 어땠대요? 뭐를 했대? 서로 성질이 달라질 수 있대. 추가하면. 그러면 물에서 불이 될 수 있고 불에서 흙이 될 수도 있대. 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세시대 때 누가 나와요? 연금술사가 나오죠. 연금술사가 뭘로 바꾸고자 한 거야? 필요 없는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자 한대요 라고 나와요.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실험들을 하면서 뭐가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냐? 화학적으로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실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라부아지에가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이 사원소설을 깨트리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하죠.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분해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분해 실험 어떻게 했어요? 물분해 실험? 갑자기 내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느낌인데? 이러면 안 돼. 잠깐만. 물분해 실험 어떻게 했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철관을 이렇게 놓죠. 주철관을 넣고 여기를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활활 불을 태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끝에다가는 뭐를 놓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기병을 하나 놔두고 여기에서 따로 기체를 모으게 돼요. 그러면 결국 H2O가 H2와 뭘로 분해가 됐대요? 산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모아져 있는 기체는 뭐가 되냐면 수소기체가 된다라는 말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산소는 다음과 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철관이니까 당연히 누구냐면 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 물분해 분해 실험이 나오고 결국 사원소설은 잘못됐네 라는 걸 분명하게 밝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생산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데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 자,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역사적인 이제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뭐가 나오냐? 불의 발견, 뭐 구리의 재련, 철의 재련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실험들을 하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나왔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석유를 원료로 하여 나일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하버와 부슈. 자, 하버와 부슈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지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관련지어서 꼭 설명을 하셔야죠. 그죠? 암모니아 발생시키는 거 한번 해봅시다.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돼요? N2가 누구랑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반응을 하여 누가 되었다? NH3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숫자 맞춰야 되니까
2, 3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화학 반응식도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했어. 뭐야? 매우 높은 고온이다 라는 말과 하나 더 뭐도 나와야 돼? 고압이 나와야죠. 높은 압력에서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게 없이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되는 건 이제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암모니아를 만든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식량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죠? 왜? 이 질소라는 원소가 어디에 사용되니까 그래? 식물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이었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러면 좀 많이 슬퍼 갑자기.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나일론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합성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질소기체와 누구를 반응했다? 수소기체를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시면 되겠고, 디귿이 암모니아예요.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천연 비료를 가지고 했다. 그럼 천연 비료가 뭐야? 넌과 웃음이죠. 네, 그래요. 그거 가지고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됐냐? 한계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질소 비료가 다음과 같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성분이 누구냐면 결국 이 질소와 인과 칼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소가. 나는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이요.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이요.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은 꼭 외워주세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에서는 무조건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 만들 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꼭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인공비료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하고 이제 제초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물도 배웠기 때문에 생물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물에서 보면은 얘네가 식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쌓여요. 쌓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식물을 그 다음에 누가 먹어? 누가 먹어요? 식물을 먹는 게 누구야? 1차 소비자가 먹죠.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식 동물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걔네들이 먹어요. 먹고 나서 걔네들을 또 누가 먹냐면 이제 우리가 먹죠. 그죠? 우리가 먹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성분들이 쌓입니다. 근데 그 쌓인 게 우리까지 오면은 생각보다 매우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로서 우리한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농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식량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합성을 했는데 하버와 보슈가 다음과 같이 대량 합성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고, 암모니아 자체는 이제 독성이 매우 강하다. 사실 냄새만 보더라도 엄청 세죠. 냄새 자체가. 그리고 그 자체로 이제 비료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성분들을 녹여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질소가 생명체 내에서 뭘로 사용된다? 단백질과 핵산으로서 사용이 된다. 그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이었고 핵산에서는 CHONP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산이 사용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읽어봐.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잠깐만 생물로 한번 가볼게. 생물 시간으로. 생물에서 보면은 이거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질소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식물에게 공급을 해줘요? 공급하는 방법. 그렇군요. 제가 설명을 해야겠군요. 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떤 걸 이제 만드냐면 이 질소를 NH4 플러스로 만들어요. 암모늄 이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암모늄 이온을 식물이 이용하게 돼요. 이렇게. 또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번개 같은 게 쳐요. 번개가 치면은 뭘 만드냐면 NO3-를 만들어요. 질산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질산이온이 그 다음에 식물에서 이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N2 자체는 식물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과 같이 변형을 시켜서 식물이 이용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은 얘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바로바로 직접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냐? 뭐의 비료의 원료야?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브슈법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보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고온과 고압에 의해서 촉매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여기만 기억하세요. 여기.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고온과 고압과 촉매야.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얘 있죠, 얘. 이 그림. 이 그림은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서 수소와 질소가 들어가서 얘 보면 Fe3O4가 뭐가 되냐면 촉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당시에는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원소는 몇 개고 원자는 몇 개고 분자는 몇 개고 화합물은 몇 개냐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결국 이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 하나는 더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촉매에 누가 들어간다? Fe3O4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하버부슈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천연섬유하고 뭐를? 합성섬유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천연섬유에서는 누가 들어간다? 면이요. 그쵸? 마, 모, 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면하고 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면, 맛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합성섬유에서는 자 미안해 이건 다 외우자. 이건 다 외워봅시다. 자,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하나씩 보자. 천연섬유는 흡습성이 뭐예요? 잠깐만, 내가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어. 흡습성이 뭐야? 물. 다시 말해서 뭐야? 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성질. 이걸 흡습성이라고 하는 거고, 촉감이 좋다. 대표적으로 비단 같은 것들인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은 삭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생산량은 당연히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식물에 따라서, 동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단이 그렇게 비쌌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합성섬유로 보시게 되면은 합성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탁 또한 간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거. 왜? 이제 기능성 섬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섬유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나왔어? 나일론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나일론 보니까 누가 개발했다고 나와요? 개발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캐러더스죠. 캐러더스. 이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합성 섬유로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질겼다. 그리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았는데 스타킹, 밧줄, 그물, 칫솔이거든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물하고 칫솔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잘 나와. 문항에서 잘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나일론을 알아보기 쉽게 예시를 들 때는 그물하고 칫솔을 기억해 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하고 칫솔은 나일론과 관련지어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가 나옵니다. 폴리에스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섬유가 되는 거고, 탄성하고 신축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와이셔츠, 양복과 같은 의류용 섬유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폴리에스터 같은, 그래 이거야 이거.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폴리아크릴은 기억하자. 별표. 폴리아크릴 별표. 이거 문항이 특이성 있는 문항이 나올 때 잘 나와.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보온성이 있다. 그리고 열에 강한 소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소방복 같은 거에 사용이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돼. 폴리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온성이 매우 좋다. 그 다음 열에 강하다. 소방복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우리는 합성 염료 한번 볼게요. 합성 염료. 합성 염료 보시면은 천연염료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라색 같은 게 어땠냐면 황제의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을 못했대. 예전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들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들 색깔 있는 옷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입는 것들이 다 흰색 쪽에 가깝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천연염료 자체가 매우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들은 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모브라는 사람이 최초의 합성 염료로 영국의 퍼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모브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이제 주거 문제로 가볼게요. 주거 문제. 주거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디 나오냐? 다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잘 봐봐. 철부터 볼게. 철 같은 경우에는 요거 크로뮴을 섞어서 더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합금으로 만든다 라는 말에다 줄 쳐줘. 여기에다 줄 쳐줘. 그래서 얘가 스테인리스 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소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스타일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단열재로서 뭐 사용이 된다. 뭐 이것들은 많이 봤던 내용이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 요거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로 만든다. 그리고 점토와 섞어서 사용한다. 이 말을 기억해. 생석회에다가 점토를 섞어서 만든 거야. 얘는 기억해야 돼.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하다 뭐를 섞었다? 철까지 섞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알루미늄 봐봐. 알루미늄. 얘는 산화 알루미늄 강석인 뭐가 나왔다? 보크사이트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크사이트를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얻는다라는 내용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해서 얻게 되는 게 알루미늄이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산화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기억해 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철로 만든 다리나 철근 콘크리트나 뭐 유리로 꾸민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화석연료는 뭐 다양하게 사용돼서 플라스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라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문제 나왔어요. 건강 문제는 외워야 될 두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누구랑 누가 나왔냐?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이 나오죠. 이거 두 가지는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두 가지는. 왜냐면 의약품 문제에서는 얘네 둘밖에 나올 게 없어요. 두 개밖에.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돼. 자, 의약품 봅시다. 아스피린이 뭐를 통해? 버드나무 껍질에서 뭘 얻었다? 살리실산을 얻었다. 그죠? 그래서 이 살리실산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아세틸 살리실산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상품명으로서 아스피린이라는 거 사용을 하는 거고,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하였다라는 말 나오죠. 이거 어디서 또 나올 거야? 생명 시간에 또 나올 거야. 그지? 생명에서 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 나와요. 그때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기억해.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생명과 같이 연관시켜서 외워. 알겠지? 얘는 같이 외우세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우리는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고분자 화합물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별표. 고분자 화합물 별표.
꼭 기억해. 분자량이 몇 이상이야? 1만 이상이야. 이거 외워놔. 분자량이 1만 이상이야. 분자량이 1만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걸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탄소 화합물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가 있고 합성 고분자가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탄소 원자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제발.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단어에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왜? 잘 나왔잖아. 자주 나오는 단어였어. 이제는 기억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나씩 볼게. 화학이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다. 합원은 뭐를 대량으로 합성하였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캐러더스는 최초의 합성 섬유는 뭐를? 나일론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식량, 의류, 주거 문제니 그럼 당연히 얘가 뭐예요? 식량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시 얘는 뭐? 어디에 사용됐다고? 비료 생산에 우리는 사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비료에서는 어떤 원소가 꼭 필요하다고요? 질소, 인, 칼륨이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철광석을 재련해서 뭘 만들었다? 철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거 뭐라고 해요?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학 시간에 제철 기술과 관련지어서는 이미 어디서 배워요? 산화한원 시간에 한번 배우게 되죠. 그죠? 산화한원과 관련된 반응식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요. 내가 한번 써볼게요. 자, 철이 누구랑 반응하여? 산소랑 반응하여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산화철이 돼야죠. 산화철 화학 시간 어떻게 돼요? Fe 2O 3가 나와야죠. 그쵸? 얘가 나와야 돼.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 얘는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는 거겠죠. 얘를 만들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철의 재련에서 그 다음 뭘 나왔어? 코크스가 나왔죠. 코크스. 그지? 코크스를 뭐랑 반응시켜? 산소랑 반응을 시켰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일산화탄소를 만들었죠. 왜 이산화탄소를 안 만들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미 뭐야? 안정해. 산소를 뺐을 필요가 없었어. 다시 말할게. 산소의 공급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제한했어. 많이 넣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했대. 그리고 나서 이 Fe2O3랑 누구를 반응시켰대? 일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켰대. 그래서 누가 나왔어? 철이 나왔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었대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됐어요? 2가 들어가고 3 들어가고 3이 들어간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는 게 중요했죠. 근데 봐봐,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Fe2O3만 나왔어? 아니야, 하나 더 나왔어. 뭐 나왔어? Fe3O4도 나왔어. 그지? Fe3O4도 나왔잖아. 얘는 결국 누구랑?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철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건 똑같아. 그지? 근데 뭐만 달라? 숫자만 달랐어. 숫자만. 그쵸? 숫자 어떻게 들어가?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4 들어갔어. 잘 들어. 얘하고 얘하고는 뭐 할 때 사용해야 돼? 뭘 가지고 장난질 칠 때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 뭘 만들었대? 일산화탄소를 만들었대. 근데 하나는 Fe2O3에 사용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사용된대? Fe3O4를 반응시킬 때 사용된대 라고 나와. 그럼 당연히 뭘 비교할 거야? 만들어진 몰수 비교할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잘 나오는 거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다양하게 기억해놔. 그래야 조금 편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기.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러더스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나일론까지 같이 들어간다. 근데 나일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에 천연섬유에서 좀 안 됐던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퀴즈가 나오네. 뭐 기억은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합성하냐라고 했어요.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다 넣는다? 고온과 고압의 촉매 장치에다 갖다 넣고 반응을 시킨다.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 크로뮴 관련된 거 나왔죠? 철하고 크로뮴하고 반응시켜서 뭘 만든다? 스테인리스 강을 만든다 라는 말 기억하세요.
뭐 할 때 사용됐죠? 주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거기까지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질기고 신축성이 좋다. 그렇지. 그래서 스타킹이나 운동복 같은 거에 사용될 수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속에다가 누굴 넣었다? 철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당연히 강도 자체가 높아지는 게 특징이었던 거고요. 가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대하였냐라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암모니아를 만들었던 거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만들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합성염료의 개발은 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했냐라고 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지금 철이었죠. 철 같은 경우에 뭐예요? 주거 문제에서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합성염료 같은 경우에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의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의 합성섬유는 대량 생산이 어렵진 게 아니라 훨씬 쉬웠다. 누구보다? 천연섬유보다 라는 말이 나와주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다음은 화학의 의류 문제 해결과 주거 문제 해결이래요. 캐러더스가 만든 최초의 합성섬유 누구라고요? 나일론이라고요. 나일론. 그 다음 생석회와 점토로 섞은 누구의 모래와 자갈을 혼합을 했다라고 했어. 그럼 니은에는 뭐가 들어간다? 시멘트가 들어간다. 그치? 그리고 나서 건축 재료에 디귿에 철근을 넣는 공법이 됐다. 철근 콘크리트가 되었다라는 말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기억은 탄소화합물인가? 라고 했어. 당연히 탄소화합물이 맞죠. 나일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니은은 유리인가? 아니요. 니은은 시멘트라고 했고요. 디귿은 물과 반응하여 돌처럼 굳어지며 압축하는 힘에 강하다. 디귿이 콘크리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래요. 이런 게 있대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화학 반응식이 나오네. 기억에는 누가 들어간다? 질소가 들어간다. N2 들어가는 거. 그래서 N2와 H2가 반응해서 NH3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질소 비료로서 사용하였다라고 가야 되니까 X에는 지금 보니까 NH3가 들어가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 같은 경우에는 O2하고 CO2하고 H2가 나왔으니까 탄소와 H 4개는 CH4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주시면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 결국 뭐에 대한 거냐면 연소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연소 반응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자. 탄소가 있죠. 탄소가.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탄화수소에서 얘가 X계 있고 얘가 Y계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누구랑 반응시켜요? O2랑 반응해서 CO2와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그죠? 화학 반응식 써야 돼.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탄소가 몇 개 있다? X개 있다. 그래서 뒤에 탄소가 X개 있다라고 적은 거지. H가 Y개 있으니까 얘는 2분의 Y개가 있다. 그래서 산소는 2X개 2분의 Y개니까 X 플러스 4분의 Y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가져갔죠. 그쵸?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이거를 나는 꼭 계산해보는 문제에서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암기하는 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CH4는 1212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고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암기해 놓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기억했으면 싶은 건 CH4는 꼭 외우시고요. C2H6 하고요. C3H4하고 C3H8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탄화수액에 뭐 뒤쪽에서 더 나오기도 하겠지만 결국 CnH2n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CnH2n이랑 그 다음에 CnH2n-2밖에 화학 반응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탄소 화합물에서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사슬 모양이라고 할 때 이야기해요. 사슬일 때는 얘는 그냥 다 뭐라고 했냐면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요? 이중 결합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요? 삼중 결합이 들어가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한 가지 더 CnH2n이 나오죠. 근데 얘가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고리가 되죠. 그럼 고리일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고리일 때는 얘가 이중결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고리에서는 삼중결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식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 주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얘는 그냥 하나 외워요. 알겠죠? 이거 그대로 외워놓으시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 외워놓기. 얘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 편하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섬유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하나는 비단이 나왔고, 하나는 폴리에스터가 나왔어요. 비단 같은 경우에 뭐에 해당된다? 천연 섬유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뭘 만들었다? 누에고치로 만들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더 좋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합성 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석유 같은 거에서 우리가 뽑아낸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재료가 이제 나오죠. 건축 재료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폼이 단열재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걸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철근을 넣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질소의 순환 과정이 나오죠.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봐. 자, 얘는 난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생명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한번 외워봐. 지금 여기서 한번 외워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보면은 공기 중에 질소가 있죠. 공기 중에 질소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N2라고 적으세요. N2. 자, 이렇게 N2라고 적어. N2.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보면 질소 산화물이 번개에 의해서 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NO3 마이너스라고 하나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공기 중의 질소가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럼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NH4 플러스에 의한 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NO3-하고 NH4 플러스가 사용이 돼서 식물 속에 단백질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 옆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내보내야 돼?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야 돼요.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건 누가예요? 탈질소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난대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다시 모식도로 나타내 볼게. 봐봐. N2가 있다. N2가 있어. 그 N2를 내가 다음과 같이 NO3-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뭘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면 NH4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NH4 플러스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만 나오지 않아요. 하나 더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아조토박터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친구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NO3-로 가는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번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번개에 의해서. 번개. 그래서 이 과정이나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해요. 얘도 똑같이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질소 고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NO3-를 NH4 플러스로 NH4 플러스를 NO3-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NO3-를 또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질산 이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얘를. 그러면 얘를 하는 건 누구냐면 질산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NH4 플러스는 암모니아니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NO3-하고 NH4 플러스하고 당연히 어디에서 이용되냐? 식물에서 이용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식물에서 이용되는 과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질소 동화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돼요. 얘가 질소 동화작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죠. 이게 NO3로 가거든요. 그럼 얘가 대부분 이렇게 N2로 이제 나가게 돼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탈질산화 작용 같은 경우에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게 작용이고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NO3-가 N2로 가는 과정. 이게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까지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방금 전에 여기서 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어텍스 신소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고어텍스가 다른 섬유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방수복이나 운동복 같은 기능성 의류로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냐면 신소재가 이제 다양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자료로서 이제 하나만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면 그때는 꼭 기억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산화철이 이렇게 주성분이 돼서 철광석에다가 포커스를 넣고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죠. 이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의 생물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 화석연료의 주성분은 탄화수소가 되는 거고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중학교 내용이긴 해요. 하나는 기억해야 되니까 알고 넘어갈게. 일단 분자의 개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분자와 관련된 내용. 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지 혼자 있죠. 그러면 이에 혼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x라고 하면은 이게 x가 3개 있다라고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y라고 하면은 y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나타내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z라고 나타내면 zy3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y2 2개랑 그 다음에 zy3가 하나 있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낼 줄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자, 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우리는 뭐 했어? 분자의 개수를 적었죠. 뭘 물어봐? 원자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원자의 개수라고 하면 얘는 몇 개라고 해야 돼요? 3개. 그죠? 그럼 얘는 4개. 얘는 몇 개? 8개.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4개에다가 4개니까 8개.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원자의 개수는 동일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총 원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할 수 있겠고, A 같은 경우에도 4A개. 그 다음 뭐 얘는 B2가 4개 있다. 그 다음 얘는 C 같은데? BC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 지어서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딱 봐도 누구예요? H2O죠. 그래서 H2랑 O가 하나 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NH3를 아무리 봐도 나타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그냥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적을 수도 있냐면 AB2라고 적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뭐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CB3라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이니까 당연히 얘는 뒷부라고 이마니까 D2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 저는 이게 NaCl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D라는 게 만약에
3주기 금속이라고 하고 E는 2주기의 비금속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대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이온이 되면 뭐가 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이온일 때 뭐에? 전자 배치가 같대요 라는 말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한다면 얘네 둘은 18쪽에서의 이온의 모양과 동일하게 되겠네요. 누구처럼? 네온처럼 됐겠네요 라는 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과 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화합물이 뭐고 분자가 뭡니까? 화합물이 뭐예요? 화합물. 화합물의 정의가 뭐야? 빨리 읽어. 화합물의 정의는 뭐야? 두 가지 이상의 뭘로 이루어져 있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 그럼 다시 물어볼게. 분자는 뭐야? 여긴 안 써져 있니? 분자는? 비금속 원소가 결합된 것 보고 말하는데. 근데 봐. 여기는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 원소가 결합된 걸 말한다고 했죠. 근데 다시 물어볼게. 18쪽은 분자야, 분자가 아니야? 18쪽은 분자야, 분자가 아니야? 분자야. 왜? 성질을 가져.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적어.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적자. 18쪽 원소는 뭐 하더라도 결합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얘는 뭘 가진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다? 분자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놔.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기억해야 돼. 그럼 다시 봐봐. 화합물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화합물. 화합물에서는 이온 결합은 다 뭐가 돼요? 다 화합물이죠. 무조건. 그죠? 근데 공유 결합에서는 무조건이야? 아니야. 왜? 이런 것도 있잖아. H2 같은 거. 얘는 우리는 뭐가 돼? 화합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 화합물은 분명히 뭐라고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돼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일부 물질이 되는 거죠. 나눠줘야 돼. 꼭. 알겠죠? 잘 기억해놔. 다시 가봐. 잠깐 봐봐. 여기 누구 나왔어? MgO 나왔죠. 산화마그네슘이죠. 그럼 산화마그네슘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는 화합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X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MgO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근데 분자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구리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분자는 산소가 되는 거고 Z가 구리가 되죠. 나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그러면 산소하고 구리하고 원소인가 물어봤어요. 원소인가 물어봤어. 그럼 원소는 돼, 안 돼? 됩니다. 둘 다 원소에는 속해요. 왜? 혼자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걸 물어볼 때는 자기들 혼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원소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이전 교육과정에 나왔던 거라서 기억을 하나 해주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에서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챙겨주셔야 돼요. 이 첫 번째 파트는. 물질의 구분 방법은 이게 우리 책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책에서는 안 다뤄요. 근데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했던 요소들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해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호흡 한번 봅시다. 광합성은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돼요? 자, 광합성 화학 반응식 써보자.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야? 왜 이래 니네? 6CO2가 6H2O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됐어? C6H12O6와 6개의 O2가 된대 라고 배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해봐. 요거 해보자. 요거 해보게. 화합물하고 분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하나씩 해보자. 자, 봐봐. 얘는 화합물이 맞니? 맞아, 틀려? 맞죠? 왜? 탄소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분자 되니?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도 맞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2에 들어간다 라는 뜻인 거죠. 이해됐어요? 화합물이면서 분자인 거잖아. 그래요? 돼요? 알겠어? 그럼 다시 H2O네? 그럼 얘는 뭐야? 화합물 맞아?
맞지. 두 가지 이상의 원소잖아. 그치? 그 다음 H2O 같은 경우엔 분자죠. 당연히 얘도 들어가네.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 얘에 들어가야지. 그치? 다시 C6H12O6야. 얘도 뭐야? 화합물이네. 그치? 화합물이잖아. 근데 얘 분자 맞아 틀려? 맞네.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 얘에 들어가야지. 근데 O2야. 화합물이야? 화합물이 아니야? 아니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분자는 맞아? 응, 맞지. 왜? O2라고 하는 산소 분자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자에만 속하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 3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건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 자, 메테인의 연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는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 메테인 뭐예요? CH4죠. O2는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됐고 물 분자 H2O가 나오게 되었대요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밑에 봐봐. 얘 봐봐. 밑에 거 봐. 밑에 거. 물질 X를 어떻게 했대요? 반응을 시켰죠.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어? 석회수에다가 하나 놨죠. 그리고 얘를 이번에 물질 X를 다음과 같이 직기병에다 놓고 액체 방울을 확인을 했네요. 봐봐. 물질 X라는 게 결국 뭐냐면 불길을 태웠죠. 그래서 석회수에다 넣는다라는 건 뭘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액체 방울을 뭐에다 갖다 놨어? 리트머스 종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무슨 색으로 변하니까?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뭐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물 분자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에 뭐가 들어간다? 석회수가 들어간다죠. 석회수 화학식 뭐야? 화학식 뭐야? 기억나야 돼. 이제 CaOH2였잖아. 그치? 수산칼슘이었죠? 반응하면 뭐가 돼요? CaCO3 탄산칼슘이 돼서 가라앉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하나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뿌옇게 흐려진다가 가야 된다라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리트머스 종이에서 무슨 색으로 변화시킨다?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까지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옆에 보세요. 구리 화학식 뭐야? Cu. 그죠? 포도당 화학식은 뭐야? C6H12O6죠. 그죠? 근데 석유는 뭐예요? 석유는 뭐예요? 혼합물이요. 석유는 혼합물이죠. 그쵸? 그러니까 혼합물이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가가 석유죠.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 원소인가 물어봤어요. 그쵸? 물어본다니까? 원소인가는 당연히 구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니오에 들어가는 게 C6H12O6인 포도당이 들어간다라고 가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해돼안돼?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음 가볼게. 끝났어.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 그지? 대박인 게 뭔지 알아? 하나 더 있어. 하나만 더 하자. 미안해. 잠깐만 하나만 더 볼게. 이야. 자, 이번에는 탄소화합물 갑시다. 탄소화합물. 미안해. 딱 10분만 할게. 딱 10분만. 딱 10분만 하자. 자, 봅시다.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은 뭐가 기본 구조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탄소화합물에서 중요한 건 탄소라고요. 중요한 건 탄소야. 탄소. 탄소를 기억해야 돼. 그럼 탄소는 뭘 기억하는 게 좋아? 탄소 몇 번이야? 몇 번이었지? 6번이었죠. 6번. 탄소는 6번이었죠. 그쵸? 껍질 몇 개 있어? 2개 있었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죠? 두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럼 4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4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결국 최대 원자 4개하고 뭐 할 수 있다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뭐일 때? 단일 결합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최대 4개를 가지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얘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얘는 수소, 질소, 뭐 황, 인, 할로젠 원소 이 모든 것들과 다 공유 결합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탄수화물이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이 될 건데 구성하는 원소가 어떻게 골격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첫 번째는 사슬 모양이었어요.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쭉 연결되어져 있죠. 근데 다음과 같이 얘는 다 뭘로 돼 있어?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져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는. 근데 얘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갖게 되면은 이건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까지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 보여줄 수 있죠. 그쵸? 탄소가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을 갖고 있고 수소가 다음과 같이 이제 결합을 갖고 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잘 들어봐.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구조 자체가 어떻게 가냐면 입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입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니까 얘네들의 각도를 이제 또 확인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입체 구조일 때 109.5도 정도의 각도를 갖게 돼요. CH4가. 그러니까 CH4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입체성을 띠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관련 지어서는 109.5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H가 아니라 다른 게 하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염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이제 CH3Cl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 Cl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Cl은 특징이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눌러요. 이렇게 눌러. 왜냐하면 공간상으로 차지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얘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109.5도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거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해되겠죠?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결합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이게 120도가 됩니다. 그 재밌는 건 쟤는 입체였죠. 여긴 뭐가 되냐면 평면이 돼요. 잘 들어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구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H를 여기다 적읍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평면이야. 얘 평면상에 있어. 지 웃기는 거지만 얘 평면상에 있고 여기도 이제 120도고 여기도 120도야. 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디 부분이 있냐면 이 탄소 입장에서 보면 여기 다 단일 결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입체 구조가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평면 구조와 입체 구조가 같이 나타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체이다라고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평면인 거고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조건 입체로 가는 것이다 까지 같이 가주세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삼중결합이 나오는데 사실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 그렇게 튼튼한 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얘는 이제 이렇게 H가 있고 이렇게 H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도 입체야. 실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들을 탄소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쌍들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전자쌍들 있죠. 이거는 입체 구조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삼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뭐 만약에 C2H2에다가 브로민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브로민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해서 C2H2 브로민 2가 돼요. 웃기지만. 그러니까 CH3로 이렇게 갖고 있었죠. 구조가. 이었단 말이야. 근데 구조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중결합이 되고 H가 이런 식으로 붙고
브로민이 이런데 다음과 같이 달라붙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결합 자체나 삼중결합이 잘 깨지게 된다는 것까지 하나 기억해 주면 더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지 달린 모양이 있고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달린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동일한 탄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성질체를 만들 때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C3H8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C3H8이 있어요. 그죠? 얘도 있죠. 얘는 그냥 사슬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달릴 수도 있어요? 가지가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럼 잘 봐봐. 얘는 CH3 구조. 다시 말해서 탄소에 H가 3개 달려있는 구조가 몇 개야? 2개인 거죠. 그죠? 얘는 CH2 구조가 몇 개예요? 2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때요? CH3 구조가 몇 개 됐어요? 3개가 된 거죠. 그죠? CH 구조는 몇 개야? 1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지가 달렸을 때 달라진다는 거 하나 생각해야 돼. 근데 잘 들어봐. 얘가 이렇게 있을 때 탄소 3개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탄소 해놓고 이것도 가지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가지야 가지가 아니야? 가지가 가지가 아니야? 가지가 가지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면 결국 뭐야? 여기에 탄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H 있는 거고. 이해돼? 그러니까 가장 끝에다가 탄소를 놓는 거는 절대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고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짜리부터 사실 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4개짜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3개짜리나 4개짜리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요? 불안정해요. 잘 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탄소가 5개짜리나 탄소가 6개짜리부터 거의 대부분 구조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3개나 4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탄소 혼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스코르부산이나 카페인 같은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자, 탄소화합물은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탄소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탄올은 들어갈 거고 메테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탄소화물의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죠. 특별히 맨 처음에 누가 나왔냐? 탄화수소 나왔죠. 누구와 누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메테인이나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메테인이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냄새와 색깔이 없는 게 뭐 특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액화 석유가스의 이제 주성분이다. 그다음 냄새와 색깔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 된다라는 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탄화수소가 그래서 탄소수가 많으면 분자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CH4 같은 경우에 이제 기체였는데 탄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고체 쪽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학식의 종류. 제발 기억해줘. 화학식의 종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일단 화학식을 볼 때 뭐가 나오냐면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험식까지 사실 나오죠. 실험식 같은 경우에 가장 간단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식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C2H6가 있어요. 그럼 얘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CH3가 되는 거고 이거의 2배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실험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화학식량을 찾는다거나 뒤쪽에서 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당연히 실험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험식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기억해줘. 자, 그리고 시성식 볼게요. 시성식 같은 경우에는 봐봐. 하이드록시기, 카르복실기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나면 펑션기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자체를 나타내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기를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용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수산화기나 아니면은 뭐 COOH나 그다음 산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과 관련지어서 꼭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성식은. 그리고 분자식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다. 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우리 10분만 쉴게요.